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 과학관엽 동물원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 오랜만에 아주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는 귀여운 동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동안 귀여운 동물 하면 수달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뭐, 이걸 좀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마 귀여운 면에서는 수다를 능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오늘 만나볼 동물은 판다입니다. 먼저 판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저는 이렇게 영상 보면서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너무 귀엽고 예쁜데 또 이 판다들이 굉장히 귀한 손님이라고 들었어요. 중국에서 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3월 3일에 우리나라에 2마리 판다가 왔죠. 네. 수컷 러바오와 암컷 아이바오인데요. 이제 한국 생활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죠. 네,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지냈답니까? 네, 러바오와 아이바오는 그야말로 중국의 보물이고 아주 귀한 손님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부터 사육사가 중국 현지에 가서 직접 친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사육 환경도 판다들이 살던 중국 쓰촨성과 같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적응해서 둘 다 몸무게가 20kg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살이 찐 걸 보면은 마음 편하게 즐겁게 잘 지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는 정말 보물처럼 귀하게 취급을 받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관리를 하실 때 신경을 많이 쓰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 판다가 더위를 아주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판다들의 생활 공간은 한여름에도 항상 25도 이하로 유지하는데요. 실제로 동물원에서 가장 시원한 곳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들어가니까 아주 쾌적하더라고요. 피서가 따로 없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더운 걸 싫어하는 판다를 위해서 여름에는 저렇게 깔고 누울 수 있는 얼음 침대도 준비해주고요. 또 빙수를 주기도 하고요. 예. 또 판다들의 입맛이 혹여나 떨어질까 봐 신선한 죽순을 급속 냉동해서 특별히 공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섬세하게 관리를 잘 해주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암컷 아이바오의 생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네, 이 이게, 친구가 아이바오입니다. 네, 대나무로 만든 케이크처럼 보이네요. 저게 네. 케이크입니까? 생일이 지난 13일이었거든요. 네. 이제 만 4살이 돼서 저 케이크에 이제 4살이라고 표시를 해줬고 네. 이 케이크를 직접 사육사가 대나무와 채소로 만들어준 네, 겁니다. 선배들도 보였고 네, 수박도 네. 줬어요. 이 생일인 만큼 선물도 받았고요. 예. 또 든든하게 특식까지 챙겨줬죠. 네. 이제 내일 모레죠. 28일이면 수컷 러바오가 이번에는 만 5살이 되는 생일인데요. 그날도 이 아이바오 생일 못지않게 큰 파티가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아하. 참 좋겠네요. 네. 근데 신기한 게 두 판다가 이 생일이 같은 달에 있네요. 네, 이 판다가 1년에 딱 이틀에서 3일 정도만 번식이 가능합니다. 네. 보통 3월 정도의 짝짓기를 한 뒤에 착상이 되면 120일 정도 임신을 하는데요. 한번 가임기가 지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만큼 번식률이 낮고요. 그래서 생일도 이 주기가 길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 동물이 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러바오하고 아이바오도 수컷과 암컷 한 쌍인데 번식이 가능한가요, 그럼? 네,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판다가 보통 4살에서 6살 정도면 임신이 가능한데요. 이 러바와 아이바오 두 친구한테 올해 초부터 이 가임기를 알려주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첫 번식을 시도를 목표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을 서로 바꿔주는 겁니다. 서로 살던 곳을 교체해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서로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채취를 맡게 해주는 건데요. 네. 사육사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판다는 야생에서도 단독 생활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번식을 하려면 서로 이성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느낄 수 있도록 방을 바꿔주고 지금은 방이 바뀐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러바오라고 하는 남자가 살았었구나. 여기에 아이바오라고 하는 여자가 살았었구나. 이런 걸 서로 느끼고 있죠. 단독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합방을 할 수는 없고 네. 일단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 판다가 청각과 또 특히 후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네. 이 냄새만 맡아도 성별이 뭔지 또 나이가 몇 살인지 이런 정보를 서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뭐 채취로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번식이 가능한 겁니까? 물론 이건 이제 기본 준비 단계 중에 하나이고요. 네.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다의 가임기가 워낙에 짧습니다. 그래서 사육사들이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아주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는데요. 네. 매달 혈액 검사와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평상시에 이 수치를 정확히 기록을 해놓으면 내년 초에 이제 호르몬 변화를 보고 언제가 번식기인지 놓치지 않고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혹시 두 분은 판다 새끼 본 적 있으신가요? 새끼 판다. 네네. 그러니까 뭐 요만한 인형 같은 작은 새끼는 본 적이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판다가 갓 태어났을 때는 네. 이런 인형 같은 모습보다는 이 분홍색의 털이 없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모습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눈도 뜨지 못하는 네. 저 이게 모습이죠. 판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크기가 한 15cm에서 18cm 정도고 몸무게가 한 100g 정도라서 어른 판다랑 비교하면 한 1000배 가까이 작은데요. 네. 조금 자라면 이제 저런 식으로 너무 조금, 예쁘네요. 아유, 네, 정말 인형 같은 예쁘네요. 판다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예, 이거 뭐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외모인 것 맞아요. 같아요. 인형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저런 모습들인데, 근데 아까 이 아이바오가 생일 선물로 대나무 케이크를 받았잖아요. 네네네. 살하고 이제 초도 4개가 꽂혀 있던데, 맞습니다. 이제 판다 하면은 대나무를 먹는 것으로 유명하고 덩치가 아까 120kg 정도 나간다고 네네. 하니까 덩치만큼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보통 하루에 15kg에서 한 20kg까지도 아유. 대나무를 먹는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대나무지만 영양 공급이 또 완벽히 되지 않기 때문에 동물원에서는 특별히 만든 빵을 주는데요. 예.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저 네. 빵입니다. 워터우라는 빵인데요. 옥수수 가루와 쌀가루, 콩가루가 들어있는 아주 영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로 부족한 영양을 저 빵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야생에서는 뭐 대나무 말고도 다른 것들을 먹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동물원 안에서는 저런 영양식을 조금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대나무가 판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이긴 하지만 판다도 곰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아니라 이 대나무를 먹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판다의 소화기관 자체는 곰이나 다른 육식동물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식동물이 된 데는 판다의 입맛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아주 유력한데요. 기후변화가 나타나면서 이 판다가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이 수백만 년 전에 고기 맛을 느끼는 미각이 이미 사라진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당시 가장 구하기 쉬웠던 것이 아마 대나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판다의 주식이 대나무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채식을 하게 된 것은 진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판다가 환경에 맞춰서 식습관을 스스로 변화해왔지만 사실 소화기관이나 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은 그대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판다의 소화 능력이 한 17%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먹은 것에 17%밖에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정도를 이 판다가 대나무를 먹는데 쓰는데 이것도 이렇게 에너지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먹이를 많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많이 먹어도 그게 온전히 에너지로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죠. 대나무를 많이 먹어야 하는 네, 거예요. 대나무 자체가 또 영양분이 많이 없기도 아, 하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판다가 좀 누워 있고 이렇게 게으르게 있는 모습 참 귀엽긴 하지만 그런 것도 좀 상징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너지가 워낙에 적으니까 네. 네. 최대한 안 움직이는 거죠. 아끼는 거군요. 그렇죠.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나름대로는 적은 양의 에너지를 얻다 보니까 최대한 아껴 쓰자 이렇게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일종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또 앞서 이동훈 기자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이 판다는 중국의 정말 보물처럼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개체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중국에서도 관련 연구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중국 스촨성에는 판다 보호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네. 이 러바와 아이바오가 태어난 곳도 이곳인데요. 여기서는 멸종 위기의 판다를 복원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판다도 심각한 멸종 위기종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벌써 이 판다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복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노력한 끝에 지난 2014년까지 야생 판다 수가 한 1,800여 마리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이건 10년 만에 한 17% 정도가 부쩍 늘어난 겁니다. 다행이네요. 네, 이 때문에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 지난해 판다의 경보 단계를 멸종 위기종에서 멸종 취약종으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1990년에 판다가 멸종 위기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26년 만에 한 단계 경보 단계가 내려간 거죠. 네. 네, 정말 노력이 이제 슬슬 결실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년에 또 이 판다 새끼가 태어난다면 그런 반가운 소식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